안녕하세요. 타로라인입니다. 오늘은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리딩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분의 속마음과 현재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화면에 뜨는 5묶음의 카드 중에 하나의 카드 묶음을 골라주세요. 카드 번호는 카드가 뜬 다음 15초 뒤에 공개됩니다. 카드 번호 확인하셔서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분 만나시는데 좀 어려우셨겠어요.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이분이. 사실 두 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마음을 완전히 다 오픈을 안 하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 속마음을 완전히 겉으로 다 표현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뭔가 두 분께서 평소에 얘기는 하고 소통은 하더라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도 말을 좀 삼가시고 우리 1번 분들도 자기를 좀 감추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약간 속을 다 안 보여주시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은데, 와, 이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리 1번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 1번 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분 아마 자기 감정 표현이나 현재 상태를 좀 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의심을 많이 하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분은 새로운 사람 만나도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겉과 속이 좀 다르시고 자기 마음 표현도 많이 안 하시고 누가 마음에 들어도 찜해놓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좀 재회를 하고 싶어도 재회를 하자고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고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텀이 기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분 속마음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분께서 각자가 자기 스타일대로 연애를 좀 리드하고 싶었던 마음이 워낙 컸어서 이제 그 마음들이 일상에서 자꾸 이제 말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버거워서 자꾸 이제 헤어짐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분 페이스대로 연애를 리드하고 싶어 하셨고 또 우리 1번 분들께서는 1번 분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관계를 끌고 가고 싶으셨는데 두 분 다 캐릭터가 세다 보니까 이게 한번 충돌이 이렇게 확 일어나고 그리고 끝나게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관, 생각, 주장 이런 게 또 따져보면은 틀린 건 또 아니거든요. 두 분 말씀 다 맞거든요. 근데 스타일의 문제여서. 그래서 좀 사실 사귀실 때도 마냥 쉽지는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연애가 원만하게 지속이 되려면 누군가가 한 사람한테 좀 맞춰주거나 좀 자기의 자아를 좀 포기하면서 아니면은 두 사람이 좀 조율하려는 의지와 그 실행력이 커야 되는데 두 분 다 각자 가치관이 뚜렷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선 좀 어려운 연애를 하셨던 우리 1번 분들 제 앞에 계시다면 제가 정말 꼭 안아드리고 싶고요. 우선 우리 1번 분들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이신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시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 1번 분들께서 딱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좀 1번 분들 뭔가 카리스마도 느껴지고요. 우리 1번 분들은 이분과 재회를 하고 싶다 말자 이러는 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이 이거를 자초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우리 원래 괜찮았었는데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지금 1번 분들 마음이 그래서 와 내가 왜 얘 때문에 이런 감정까지 겪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드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분이 또 일정 부분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고서 이제 그분의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분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이별 때문에 지금 너무 침잠되어 있고 이 연애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고 너무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헤어질 때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그치만 1번 분이라는 이 인연에 대해서는 정말 기적같이 찾아온 사랑이었고 나의 운명 같은 사람, 나의 운명적인 여자, 운명 같은 남자 이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애하는 거랑 또 인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약간 좀 별개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가 이 관계 속에서 그걸 메꿔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약간 아기를 대하듯이 마이 베이비 이러면서 좀 가르쳐주고 이해해주고 또 자기 딴에는 노력해서 배려도 하고 했지만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헤어졌다기보다는 서로의 스타일과 가치관이 좀
맞지가 않아서 헤어지게 된 요 상황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너무 서운하고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하다라고,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내 운명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다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물음표, 이 퀘스천 마크가 계속 뜨신다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컸는데, 그걸 잘 회복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잘 추스리고 회복해서 다시 예전처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분이 자기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너무 크고 애틋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카드를 보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연애를 하시던 당시에나 아마 우리 1번 분보다 그분께서 좀 감정 표현하고 애정 공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크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이분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분과는 언어를 통해서 하는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뭔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 스킨십을 통해서 다시 친해지고 빌드업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카드를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은 제가 보통 리딩을 할 때 잘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식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렵죠. 하려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재회 후에 또 너무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걸로만 흘러가는 거는 또 우리 1번 분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니실 테니까, 저도 이제 그런 육체적인 커뮤니케이션만 쏠리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커플들보다는 우리 1번 분들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나와요. 좀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신 게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회 초반에는 좀 대화나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 1, 2, 3, 4, 5, 6, 7, 8, 90 중에서 한 4 정도로 잡으시고, 스킨십을 한 6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재회 만남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회하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너무 피한다거나 혹은 너무 강압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무튼 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스킨십 할 수 있는 무드를 1번 분께서도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많이 만드시는 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감성적인 부분과 스킨십 부분 밸런스를 잘 조율을 해야 재회한 이후의 연애도 좀 오래 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막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 손길에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 돼서 우리 1번 분들이 너무 겁이 나서 많이 망설이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재회 후에 다시 만나게 되시면 이분이 예전보다 조금 더 그 적극성을 보이실 것 같아요. 활동성도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생기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1번 분께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만나셨을 때는 그분이 자기 의견을 좀 많이 피력하면서 좀 그분이 먼저 리드하고 싶어 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1번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소유욕과 질투심을 컨트롤을 잘 하시면은 정말 퍼펙트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왜 상대방의 속마음을 다 알기 어려우니까 좀 혼자 있을 때는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재단해 보게 되잖아요. 이게 좀 이리저리 재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내 멋대로 판단하는 이거는 조금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상대방 마음을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내 멋대로 판단하는 거는 본인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감정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내 안에 변덕이 자꾸 올라오고 그 사람은 못 믿겠고,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딴 마음이 생기고 막 양다리 생각하게 되고, 또 현재까지의 기반을 발판 삼아서 추측하면서 소설을 막 자꾸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절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지금은 냉전 중이고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마음 컨트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사람을 냉혹하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최악이야 이런 식으로 막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막 애써 짓밟고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만약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짓밟아야만 1번본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재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있으시고 간절하시다면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생각은 좀 힘드시더라도 내 안에서,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좀 찬찬히 흘려보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 끝내서 나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떼찌떼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떼찌떼찌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 타로를 보시는 분들, 정말 솔루션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타로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또 정말 재회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그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금 다스리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1번 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지점에서 재회의 리듬이 시작이 됩니다. 집착, 사실 너무 사랑하면 이 집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더 빨리 돌아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1번 분들 마음 평온하신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말을 너무 잔소리라 생각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한 집 자식인 만큼 상대방 역시 귀한 집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두 분 똑같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뭐 못난 부분이 있대도 그게 그렇게 크겠어요? 그쵸? 아니죠. 그럴 리 없죠. 그냥 쓱 이렇게 어린 아가 이불 덮어주듯이 덮으면 또 끝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이렇게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1번 분 마음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는 시점도 이렇게 머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1번 분들께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한 물결로 만드는 것.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재회 연락 역시 물 흐르듯이 진전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의 편안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우리 1번 분들 카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분들 많이 힘드셨죠? 이게 사귈 때의 즐거움만큼 참 이게 이별은 어떤 이별이어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과거에 내 시간과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이 같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속에 나와 그 사람을 이제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 이게 참 감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드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분 에고, 그 자기 애가 굉장히 세셔서 그 자존심도 세시고 상대방한테 좀 잘 안 맞춰주는 분이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분 능력이나 특히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셔서 주변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았을 것 같고, 또 현재도 그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난 연애를 토대로 자기 각성을 좀 마치고 지난 연애에 고마워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연애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이 연애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셨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서 좀 압박도 많이 받고,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뭔가 좀 내 컨디션이 좀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책임감도 많이 따르고, 이 사람을 좀 정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게 이번 분이 너무 버거우셨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카드 곳곳에 우리 이번 분께서 지난 이 연애를 하시면서 좋기도 했지만 물론 좀 과도한 부담감, 또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끼셨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께서 이분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두 분께서 연애를 이제 오래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공로의 8할 이상이 참 우리 이번 분의 노력 덕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 속마음은 이 이전 관계, 어떤 연애에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해방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는, 두 분이서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분 자기가 정말 잘나고 멋진 사람인데, 이번 분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가 왠지 모르게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분명히 연인인데도 뭔가 이번 분이 자기 손에 잘 안 잡힌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 이번이랑 나랑은 이제 연인 사이인데 뭔가 이 친구가 나한테 딱히 선명하게 잡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못 받으셨다고 카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재회에 대해서도 not bad,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만 예전에는 이분이 새로운 시작이나 만남을 좀 회피하고 기피하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좀 여신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은 뭐 새 사람, 뭐 재회 다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재회를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은 이번 분께서 자기한테 좀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뭐 좋으면 먼저 이번 분한테 연락하면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그분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자기가 먼저 재회를 트라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인이 뭔가 이렇게 딱 트라이를 해서 될 거라는 생각, 그 아이디에이션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 같은데, 상황이 좀 이렇게 됐다고 해도 본인의 연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판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좀 바람둥이 기질이 좀 발현이 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재회는 뭐 일정 부분 노력에 따라 가능은 하지만 재회하고 나서 마음고생 하시는 게, 이번 분께서 마음고생 하시는 게 더 크실 것 같아서 이분과 재회하시는 거를 그렇게 막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락을 한다? 이거는 연락이 먼저 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좀 4차원적인 매력도 있으시고, 뭐 기본적으로 인간성 좋고 사람들한테 두루 호감도 사시고 매력이 진짜 넘치시는 분이시죠. 정말 카드만 봐도 이제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근데 대신에
어떤 인간관계를 이제 구성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근데 먼저 트라이하고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분이 많이 안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기 외롭다고 좀 아무나 만나고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셔가지고 좀 상대방 보는 눈도 까다롭고 기준도 이제 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으셔서 이분이 새로운 연애를 하신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연애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 이렇게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느낌은 좀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이번 분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두 분 다 아무나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사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 해도 두 분 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수줍음이 많으시고 뭔가 좀 재고 따지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주는 것보다 이제 받는 거에 좀 더 익숙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번 분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사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끌어오고 연락이 항상 그 사람한테서 먼저 왔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이제 기억고 그 사람한테서 이제 먼저 오게끔 유도를 해서 사귀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번 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도 우리 이번 분도 서로 먼저 연락을 안 하려고 하시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성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살펴보면은 두 분이 연애하실 때에도 서로가 좀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고자 하는 사랑을 하셨던 부분도 좀 없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카드들을 살펴봤을 때 많이 듭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2번 분과 있으면 자기가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분명히 이제 자기는 잘났는데 자기가 밖에 나가면 너무 괜찮고 인기도 좀 있고 근데 이번 분하고 만나서 데이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가 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뭐가 안 맞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연애보다는 서로가 각자 받는 연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왜 잘 안 되지 싶어서 속으로 화도 많이 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2번 분이 우리 2번이가 내 마음을 좀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2번 분한테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한테 화가 좀 많이 난대요. 근데 그걸 2번 분께 다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러니까 연애하시는 중간중간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자기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고 그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속상하다. 좀 더 이번 분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별을 한 지금 좀 그분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이 어떤 다툼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해방감을 느끼고 계시다라고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성과 그러니까 연인과 목소리 높여서 싸운 거는 약간 이렇게까지 언성 높이면서 다투는 거는 이 연애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싸우게 된 원인으로는 두 분 사이에 자꾸 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많이 하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착 또 소유욕에 대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번 분만큼 그분도 좀 지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카드를 보다 보니까 두 분의 이런 집착과 의심의 테두리 안에서 두 분께서 지내신 게 조금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이게 단번에 뭔가 스파크가 확 튀어서 싸우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 다툼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셨던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좀 그분이 좀 컨트롤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좀 그분한테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도 피곤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이도 진짜 만만치 않은 고통을 받았겠구나. 이번이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참 이런 경우가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연애는 이제 두 사람 간의 암묵적인 어떤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좀 강압적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만을 봐야만 한다는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분명히 나는 내 의견을 전달한 것뿐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자기가 듣기에는 좀 시니컬하게 아니면은 혹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라는 느낌은 서로 잘 못 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이런 생각을 그분이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분도 이번 분도 같은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두 분 파장이 좀 잘 안 맞고 그런 부분은 자기가 컨트롤을 해보고 싶었는데 자기의 능력 밖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능력과 실제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 사이의 간극, 그 갭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메우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카드 곳곳에서 보입니다. 근데 이분과는 재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번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한 사람한테만 올인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분 마음속에 방이 여러 개고 그 방 속 각각 사람들한테 다 각자 잘해주느라 이분 엄청 바쁘신 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람기 많은 분과 다시 만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은 사귈 수 있어요. 근데 뭐 재회가 되고 재회 연락이 온다고 해서 재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뭐 만약에 그분 연락이 온다 해도 그래서 뭐 재회가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 만나시라고는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상대방 약점을 되게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상대방 약점을 너무 잘 찾아서 그걸 야무지게 좀 파고드는데 아주 선수이시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자칫하면은 상대방을 좀 가스라이팅할 전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분께서 이분을 가장 잘 아시겠지만서도 요런 이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사실 매력도가 굉장히 높으시긴 하시죠.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좋고 또 자신감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귀는 동안에는 너무나 이분이 헌신적이셔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사람 마음이 막 뒤집히죠. 진짜 연애할 때 상대방 리드도 너무 잘하고 또 재밌고 잘생기고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한 사람한테만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지금 하나의 카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카드 곳곳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과 재회해서 또 마음고생 하시는 것보다는 이분은 그냥 흘러간 연인으로 그냥 보내버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번 분 조금 길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한테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이번 분들께서 그리고 또 보통 연애를 하실 때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좀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시는 스타일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나 좋다고 나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애를 해왔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편하고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런 식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나 어떡하지? 내 연애 스타일이 뭔가 잘못이 된 건가? 라고 이번분께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참 우리 이번분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근데 이분하고 헤어지고 났으니까 다음 연애 때는 좀 기지개를 쫙 펴시면서 내가 직접 한번 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을 내가 한번 물색해보는 시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고 일단 재회는 이분과는 아닙니다. 연락 올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이번 분께서 먼저 연락할 필요도 없으시다. 이 말씀을 제가 정말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분은 지금 이 이별한 이 텀을 한 시기 지나고 나서 한숨 고르시고 나서 좀 더 진취적인 마인드로 일상을 꾸려나가시면은 새로운 인연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또 새로운 바람, 새로운 물결을 산뜻하게 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우리 이번 분들 카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3번 분들 제가 어떻게 안아드리면 좋을까요? 포근하게 안아드리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게 더 좋으신가요? 진짜 이 사람 만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이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헤어지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사실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3번 분들 잘 버티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분하고 성격이나 스타일적으로 좀 안 맞으셨던 부분들이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분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뭔가 좀 상황적인 부분이 도움을 안 줬다거나 갑자기 롱디가 됐다거나 그분 혹은 우리 3번분 직장에서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일이 많이 주어져서 도저히 연애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 때문에 둘 중 한 분께서 좀 이렇게 세퍼레이트 좀 분리가 돼야 되는 이제 약간 어떤 상황의 강제성이 조금 많이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 혼자 이 연애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속상하셨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좀 우선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분의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분은 연애를 할 생각이 지금 당장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시면은 더 좋아지시겠지만 당장에는 이분이 연애 자체가 쉽지 않고 이분 자신감이 많이 좀 없어지셨고 용기도 없으신 상태라고 나오고요. 좀 과거에 얽매여서 못 헤어나고 계신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만약에 우리 3번 분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또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도 그 인연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오래 갈 인연은 아닙니다. 이분은 헤어지고 나서 약간 좀 막연히 뭔가를 좀 기다리고 계신 상태라고 보여져요. 진전도 없고 답답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아주 어려운 이런 상태로 보여지고 새로운 연애를 하려면 내가 좀 발전하고 변화 어떤 일상에서 베리에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하신 것이죠. 그분과 이전 관계에서 그분은 이 연애를 뭔가 기싸움을 많이 한 연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나오거든요. 그분과 3번 분, 두 분 사이에서 주도권 싸움 혹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그만큼의 사랑의 양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어떤 사랑의 양을 재고 따지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좀 많았다고 느끼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분 속마음이. 그래서 뭐 성격이라던가 사고 방식이라던가 자기랑 이게 너무 다르니까 이걸 맞춰나가는 게 연애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이런 속마음을 좀 내비치시고 계시고 또 의견 충돌도 많고 그럼 뭔가 지금 상황적으로 뭔가 좀 계속 그 걸림돌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뭔가 이 두 분의 주변 상황이 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안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다. 그분은 이 상황적인 강제성 때문에 자기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같이 있으면 3번 분께서 주시는 그 자체의 어떤 안정감 덕분에 그분이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보내셨고 정말 우리 3번 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정의 총량을 재고 따지는 그 게임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그리고 이분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좀
우리 3번분의 동향을 좀 예의주시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약간 평소에 3번분을 좀 의심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상대방에 대한 감시를 많이 할 때 나오는 카드가 그분을 투시했을 때 나왔거든요. 그분이 약간 3번분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두 분 서로 사귀실 때 3번 분께서 다른 사람하고 좀 잘 지내는 모습을 좀 그 남사친 여사친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보셨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셨을 수도 있고 3번 분 거의 핸드폰을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사람 친구인데 그분께서 좀 오해를 하시고 되게 좀 질투, 시샘 이런 걸 좀 많이 하셨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분이 좀 자기가 체득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3번 일을 내가 좀 감시를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면서 좀 유심히 살펴보셨다거나 앞으로 그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헤어졌는데도요. 이미. 왜냐면 이분은 겉으로는 번듯하고 괜찮으신데 그렇다고 막 새 사람을 빨리 만나고 그러시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분 지금 당장에 뭐 허전해서 누구 새 사람 만났다 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고 실제로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뭐 하나는 포기를 하잖아요. 뭐 성격이든 외모든 키든 재력이든 뭐 어떤 것이든 뭐 하나는 타협을 하면서 보통은 만나잖아요, 사람을. 근데 이분은 사람의 어떤 요소 기준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만나고 싶지는 않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지금 3번 분들께서 참 너무 힘드시고 이게 연애라면 나 진짜 연애 다시는 하기 싫다. 너무 마음 고통도 많이 받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나 혼자 이 모든 걸 끌고 가는 상황인 듯한 이런 느낌도 속상하고 또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 좀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외부의 여러 그 유혹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힘든데요. 이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우리 3번 분들께서 연애운이 상승 시기로 가신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운이 아주 좋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하시기에는 네?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을 만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돼요. 진짜 새 사람 만나실 수 있다고 나오고요. 새 사람 만나거나 또 제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3번 분께서 방향성만 정하시면 됩니다. 새 사람 만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새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친구 다시 한번 일단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3번 분 지금은 너무 좀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연애에 대한 어떤 희망과 사랑이 이렇게 퐁퐁 샘솟는 이런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와서 사실 저는 우리 3번 분들께는 새 연애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3번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뭐가 되기는 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물결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밝게 호전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카드 전반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세요. 다만 지금 우리 3번 분들 상태를 살펴봤을 때 이 생각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또 많이 하고 계시다면 재회는 지금 가능하긴 하지만 재회로 다시 이분과 새로 시작할지는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연애 또 사랑이 알콩달콩 샘솟는 이런 기운이 우리 3번 분께 많이 다가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카드들을 절대 의심하지 마셔요. 내가 더 좋은 무드, 더 좋은 스테이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우리 3번 분께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2, 3개월 사이에 새로운 썸을 타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안 될 것 같지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3번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나는 재회를 원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새 연애 사이클이 너무 좋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이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회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재회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재회 역시 가능합니다. 향후 3번분 연애는 뭐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회로 완전히 가닥을 잡으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재회에 정말 온 염원을 다 하셔요. 프다도 좀 더 산뜻하게 밝게 바꾸시고 마인드셋도 내가 재회를 했을 때의 두 사람 만남, 이 즐거운 행복한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시는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드시면은 재회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의 멋진 항해를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잠깐이에요. 정말 나를 그냥 톡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이 힘든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이런 플로우로 보내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3번 분들 카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카드를 뽑고 나서 우리 4번 분들 리딩 영상 이제 찍어야 되는데 4번 분들 현재 상태 카드를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먹먹해져서 잠깐 카메라를 끄고 좀 울다가 돌아왔어요. 이거는 우리 4번 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실지가 순간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진짜 바닥으로 침잠할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애쓰시는 4번분들 모습이 보여서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토닥토닥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4번분들께서 힘을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면서 리딩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 그 사람 생각하면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안 받아주는 것 같고 사귀었는데도 내 마음을 잘 못 읽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뭔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고민이 많이 되고 막 약간 사람이 가을처럼 이렇게 좀 쌉싸름한 센티멘탈해지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분의 속마음, 관계를 마치고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신 내면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모두를 돕는 일이야. 지금 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어차피 4번이가 너무 알아서 잘 해왔었고, 이별을 해도 뭐 너무 편해. 딱 이 상태. 이분은 4번이가 뭐 나한테 찾아오기를 해, 욕을 하기를 해, 뭐 나는 아쉬울 것도 없어. 굉장히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 이별에 대해서 그냥 만날 때도 또 헤어졌어도 그냥 무념무상. 어떻게 연인한테 이렇게 무관심하고 좀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요. 근데 다행인 거예요, 차라리. 이분은 헤어지고 나서 4번분한테 아무 액션을 안 취하는 것. 차라리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4번분들은 절대 이분과 다시 얽히면 안 되세요. 이분은 자기 연민, 또 자기 피해의식이 좀 꽉 차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남한테 줬던 마음의 상처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분 본인만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스킨십 할 때는 정말 너무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속마음에.
제가 카드를 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써도 이분에 대해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이분 뭐예요? 왜 이래요, 이분? 이분 주변에 사람이 되게 여럿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절대 하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라요, 이분은. 이래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제가 사실 그 리딩 인사말에선 도저히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이분은 다시 누군가한테 돌아갔다고 나오거든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컴백해서 누군가한테 다시 돌아갔다고요. 이게 어떤 존재가 없었는데 누구한테 갈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사번분들께서 여성분들이시고 상대방 분이 남성분이시라고 하시면은 이 남성분은 다시 돌아갈 가족이나 또 다른 연인이 있다고 나와요. 이 사람은 진짜 제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제 눈에 띄고 이분 잡히기만 하면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떼찌떼찌 할 거거든요. 말리지 마세요. 와, 이분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떼찌떼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진짜 선생님 다신 만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충고를 드려도 뭐 실천하실 분들은 하시고 참고만 하실 분들도 계시다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요. 이분은 진짜 이것만큼은 제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나지 마세요. 더 이상 재회 타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회 타로 이거 볼 것도 없고 싹 접으세요. 제 채널에서 이거 홍보가 아니라 새 인연 타로 영상 그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이분하고는 재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타로라인 구독자분들만큼은 제가 정말 제 가족처럼 아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제 채널에서 이런 단어 쓰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쓰레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 상대방 갖고 놀 생각만 하고 두 집 살림 차리고 정말 쓰레기예요. 이 세 집도 가능합니다. 두 집 가능한데 세 번째 살림 못할까요? 이분은 뭐 에너지 넘치는 시기 오면요. 이분 뭐 두더지 땅굴 파듯이 살림집 여러 개 하실 분이세요. 만약에 이분이 나이대가 있으시다? 불륜도 가능하죠.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이 사람을 투시했을 때 성질이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사번분들을 투시했을 때는 지금 조금 힘드시지만 새로운 빛이 한 줄기 찾아온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이 사람은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공부라는 걸 또 해야 되니까 이 사람 통해서 인생 공부 잘 한 거예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실수를 안 하죠. 그쵸? 제가 타로라인 영상 그동안 올리면서 봤던 이 타로 판들 중에서 와, 이렇게 사번분들처럼 헌신적인 사람 처음 보고요. 이렇게 그분처럼 나쁜 사람 처음 봅니다. 이거는 재회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건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더 이상 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기본파인데다가 상대방 조건도 엄청 따진다고 나오거든요. 얼굴, 몸매, 학력, 뭐 성적, 기업, 뭐 직장인이랑 뭐 대기업인지 중견인지 중소인지 어느 업종인지 속으로 이런 거 다 따지고 부모님 집안 제사 이런 것도 은연중에 체크해 보려고 떠보는 멘트도 생각하는 경우 많고 와, 아니 어떻게 이분 대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랑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귀셨는지 진짜 이거는 봉사정신, 나이팅게일 정신이 아니고서야 이거 어떻게 이분하고 만나시고 연애까지 하셨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랍고 정말 사번분이 곁에 계시면 진짜 제 앞에 계신 정말 안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사번분들이 이렇게 지금 앉아서 타로 카드를 이렇게 픽하시고 영상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 때문에 이렇게 고생과 감내를 이렇게 하시면서 잘 버티고 계신지 제가 정말 참 잘했어요. 도장을 막 찍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감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시고 본인의 존재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이 감당이 잘 안 돼요. 사번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사번분들이 이분을 왜 좋아하셨는지도 너무 알겠어요. 이분이 순수한 면도 있으시고 좀 아이같이 해사하고 좀 해맑은 부분, 또 약간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정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끼를 다 부리고 이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죠. 자기 꾸미고 좀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매력 있죠. 알죠, 압니다. 근데 이분은 허영심과 낭비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심리적으로 외로워하고 천성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모성애, 부성애 이런 걸 좀 많이 자극하고 이런 거. 이게 아주 트랩이에요.
입니다. 그래서 완전 외모지상주의 허영심 장난 아니시고, 제가 그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연애할 때 진짜 다 막 올인하고 올인해서 완전 다 해주고 완전 그분 장난 아니죠. 압니다. 그리고 이분한테서 연락은 오거든요. 그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전 연인 못 잊어가지고 어찌할까 말까 혼자 아주 난리가 나서 연락은 오는데요. 그건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분이 잠깐 그냥 몸 심심하고 관심 고플 때 재회 연락한다는 뜻이고요. 이분 연락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지금 차단하세요. 전화, 문자, 카톡, 그 외 여러 메신저 어플들에서 이분 바로 다 차단하세요. 메일도 차단하시고 게임 어플에서도 차단하시고 아무튼 이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리세요. 차단하시고 나서 주소록에서 이분 연락처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끝납니다. 이렇게 사본분을 안 아껴주고 헤어질 때도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고 놓고서는 자기 외롭다고 자기 마음 흔들린다고 덥석 연락 오면 그거 뒷감당 누가 합니까? 그거 또 사본분들 하시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사본분들 이거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마음고생 하시는 거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이 사람 더 볼 필요 없어요. 이 판은 이거는 그냥 보내셔야 됩니다. 정말 조상신이 도우셨고 잘 헤어지신 거고 지금 사모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옆에 이분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냥 처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침잠되고 침체되게 만드는 이런 그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이런 사람은 나한테서 반경 100km 밖으로 완전 멀리 보내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사번분들께서는 연애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내시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멀찍이서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콩알만큼 정말 작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이 시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꾸 예전 사람 생각나고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줘서 너무 고민되고 씁쓸하고 서운하고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감정 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마치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헤어지고 나서 자책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지만요. 너무 사번분 혼자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귀어서 하나가 됐다가 다시 둘로 나눠진 건데 그게 어떻게 혼자만의 탓으로 헤어지겠나요? 그 사람에게도 흠이 있죠. 절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아셨죠? 진짜 이 사람 진짜 잡히기만 해봐요. 진짜 사번분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아주 그 사람을 제대로 떼찌떼찌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어. 이분 잘못이 아주 커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분 잘못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고 쳐도 헤어지고 나서라도 상대방인 우리 사번분께 이런 상심을 안겨준 사람이다?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번분 잘못한 거 없어요. 이따 쳐도 그게 그렇게 큰 흠이겠어요? 이해를 제대로 못 해준 그 사람 잘못이지? 진짜 사람을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 진짜 참 야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분 뭐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카드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분 투시했을 때 아주 서운하고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번분들 보니까 이제 곧 일이나 공부 측면에서 많이 바빠지실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 열심히 하셔요. 내가 연애 때문에 좀 눈물 흘리고 싶어도 눈물 흘릴 틈도 없이 바빠지실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 몸값 착 올리시고 좀 으쌰으쌰 하시면서 나를 한번 잘 가꿔 나가는 좀 담금질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체스판의 장기 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내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구역 중에 어느 곳에 놓여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번분들께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여져 계신 걸로 자꾸 보여요. 사람은 현재에 있어야 됩니다. 방향은 미래를 바라보고서요. 절대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마음의 고통을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범분들께서 마음의 고통의 이 크기들이 좀 작아지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고통이 때로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그건 정말 신의 영역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완전히 없애겠어 라고 너무 원대한 꿈을 세운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디프레스 되어 있는 것에서 한 10cm만 좀 끌어올리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쾌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이고 과거가 있는 곳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라. 이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가 있는 곳을 자꾸 뒤돌아보면은 결국 후회와 미련만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 사범분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또 멋진 분들이신지 저는 압니다. 카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나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사범분들 지금 바로 옆에 있다면 진짜 손 꽉 잡아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퍼뜩 일어나요 하면 되는데 지금 사원분들 아기처럼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 상황이 편하다고. 이거는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세요. 내일부터는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차단은 지금 하시고요. 선물 받은 것도 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사진도 싹 다 지워버리세요. 지금 이 리딩 보시고 각 잡고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단하는 거, 핸드폰이랑 컴퓨터, 노트북에 있는 뭐 사진들이랑 글들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 편지 버리기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아셨죠? 우리 사범분들 아셨죠? 대답해 주셔야죠.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범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플로우를 잘 넘기고 나면 아주 밝고 따뜻하고 또 브라이트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좀 큰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은 아주 작은 점인 이 시간들을 잘 흘려보내시고 또 상처를 봉합하시고 깨끗하고 청명한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범분들을 이게 유튜브 제너럴 리딩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범분들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사범분들 본인이 당연히 더 잘 된다는 거 이것만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믿는 것부터가 능력입니다. 아셨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식으로 잘 챙겨 드시고요. 비타민 D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항상 조금 밝고 화사하게 마음자리를 잘 비우고 또 잘 지키시고요. 또 해보고 싶었던 공부나 일이 있으시다면 새롭게 이렇게 트라이 해보시고 무엇보다 하루에 10분 아니 딱 5분이라도 체조나 요가, 스트레칭 꼭 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사범분들 화이팅 외치면서 우리 사범분들 카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 평소 캐릭터가 약간 한 사람만 만나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좀 딴짓을 할까봐 의심을 하면서도 정작 그분 본인도 다른 사람을 뒤에서 막 물색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온 전력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뭔가 좀 떳떳하지 않은 관계에 굉장히 쉽게 매혹되고 조금 집착하시는 성향이 약간 있으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의 현재 상태를 투시했을 때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를 훔치고 빼앗거나 뺏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분은 속으로 생각하시기에 5번 분이 분명히 자기 거였는데 5번 분을 다른 사람한테 뺏겼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5번 분께서 양다리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5번 분께서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죄송한데 5번 분을 투시하는 카드들마다 전부 다 약간 좀 주위에서 반대를 하는 연애를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뭔가 좀 부적절한 만남이라던가 좀 조건 만남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게 너무 좀 조심스럽고 송구하지만요. 근데 이런 카드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5번 분의 이런 부분들 주변에 뭔가 5번 분 주변에 성 관계로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많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5번 분의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 지난 연애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거짓말 때문에 속앓이를 좀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뭔가 두 분 사이에 경쟁자가 들어와서 두 분 사이를 회방을 놨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이 좀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지신 상태이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은 연애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뭔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 본인이 계속 놓여지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분께서 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연애를 하고 또 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려면 좀 자기 개발이라던가 매력 빌드업 같은 걸 좀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애의 유효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한 의지나 어떤 노력은 좀 덜 하시고 그냥 자기가 어떤 경쟁 사회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 연애도 제대로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가 왜 나를 안 좋아하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탐구하신다기보다는 약간 남 탓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그럼 앞으로 누구를 만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누구를 서칭하고 좀 찾아다니는 이 재미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새 사람을 만나도 만족을 못 하세요. 뭔가 새로운 사람과 적극적으로 연애가 전개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사람 저 사람 매력을 훑어보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정작 이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는 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건도 많이 보실 것 같고 약간 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에 더 익숙하신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연애보다는 뭔가 재테크라던가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가 계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돈을 벌고 돈 모으고 돈을 불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싶으시대요. 적극적으로 누굴 만날 생각이 없으시고 연애를 새로 한다 해도 이분은 좀 재미없고 좀 답답한 연애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그리고 본인도 그분 속마음으로는 이걸 아세요. 본인이 새로운 연애를 하면은 우리 5번 분하고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없고 단조로운 연애 하시게 될 거라는 걸 이분도 아세요. 이분이 참 5번 분이 이분 만나실 때 참 쉽지 않으신 분이셨을 것 같은 게 이분이
연애할 때 조건을 엄청 보시고 눈이 높고 자기가 뭔가 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셔서 물론 이분이 자기 사람이든 자기 연인에게든 선물도 주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시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베풀어 준다기보다는 베푸는 본인 모습에 본인 스스로 감동받고 막 취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결여가 되어 있으신 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쓸 때는 반드시 그게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돈을 쓰시는 케이스. 약간 조금 이기적인 부분 또 보이고 자기 감정이 너무 제일 소중하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카드 곳곳에 조금 많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5번 분들 재회를 살펴보면은 우리 5번 분들은 재회보다는 새로운 연애를 하신 게 더 좋다고 나왔어요. 새로운 연애 사이클이 5번 분께 아주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사랑의 리듬에 올라타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5번 분께서 그분과 재회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분과 다시 재회를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 5번 분께서 이분을 약간 어장관리하듯이 만나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이 카드에서 많이 비춰집니다. 5번 분께서 재회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사이클을 재회하고픈 그분과의 어떤 새로운 연애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랑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5번 분께서 그때 가셔서 좀 그분의 조건, 재력 같은 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요구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분 재회하셨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너무 좋지만 너무 즐겁지만 나중에는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좀 냉각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과 재회를 해서 오래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좀 약간 비밀스럽게 만나야 되는 오픈하지 않은 사내 연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통상적인 일반 연인 간의 나이 차이가 아니라 조금 그보다 좀 더 시간의 간극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더욱 주의를 하시고 재회는 정말 정말 여러 번 신중히 고민하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선생님도 본인께서 내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내가 알고 있는 헤어짐의 사유와 또 이 리딩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이 생각하는 헤어짐의 사유가 정말 같은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연애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향후 다듬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 분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연애 사이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서 이번 텀은 재회보다는 그냥 좀 생각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는 시기로 가져가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 화이팅 외치면서 우리 5번 분들 카드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